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비트코인이 오늘 장중에 2%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코인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좀 들렸는데 바로 일본의 이 상장사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이 도쿄 상장사인 메타플래닛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 현물을 다량 보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근 일본은 이 엔화 약세를 이제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대체 수단으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보유함에 따라서 연쇄적인 움직임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죠. 지금 미 연준에서 이제 물가 발표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생산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잇따라 발표가 되면서 긍정적 관망세가 우세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 기대감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장중에 63,000달러까지 노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키오사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실한 미래 대응 자산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력이 되는 만큼 비축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 브릭스 국가에서 암호화폐가 나오게 되면은 수조 달러의 명목화폐가 미 달러 시장에 흘러 들어와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면서 마침내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달러 붕괴로 인해서 혼란이 가중되면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수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한 것이죠. 자, 그리고 실제 이 로버트 키오사키 같은 경우는 최근 미국 국가 부채가 1조 달러가 급증했기 때문에 금과 은, 비트코인을 더 사둬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하고 금과 은, 비트코인을 더 비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죠. 자, 이렇게 미국의 부채 위기가 지금 나타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에서 이제 안전 자산으로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돼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미국의 부채 위기는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코인상이 이제 그 방향성이 더욱더 명확해져 가고 있고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리플코인은 이렇게 이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지만 가장 문제는 바로 소송이죠. 이 소송이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끝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송도 그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9월경에 최종 판결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우선 그 9월 안이라도 충분히 지금 빨리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는 양자간 합의가 결렬되긴 했습니다. 자, SC가 법원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제는 판결을 통한 결론만 남은 상태인 거죠. 자, SC가 우리 리플에게 20억 달러 벌금을 요구했었고, 리플 측에서는 사기 의도가 없는 사건에 대한 벌금은 1,0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면서 반박을 했었죠. 자, 이렇게 양측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어떤 합의에 대한 뉘앙스는 전혀 없이 서류 제출이 이제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국 이 판사에게 공은 넘어갔고 이 소송의 국면은 우리 리플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SC가 구제책과 최종 판단에 대한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바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자체가 완전히 기각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C가 법을 충실히 적용하지 않고 판사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장기간의 소송이 끝났음을 암시하면서 법원이 구제 단계에 공정하게 접근할 것이다라고 믿는다라면서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에서 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관건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SC가 제출한 전문가 자료인데, 자, 이것을 리플 측에서 삭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 SC가 우리 리플에게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던 이 가장 핵심적인 근거 자료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신청한 이유는, 자, SC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기한을 넘기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SEC 측에게만 좀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계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SEC는 자, 물론 뭐 늦게 제출한 건 맞긴 하지만 자, 이것은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 뭐 삭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밝혔고, 이에 대해서도 리플은 아니다, 이것은 회계사의 어떤 상당한 도움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 과거 판례에서는 기각이 됐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되는 게 맞다라면서 이거 관련해서도 치열하게 또 공방을 펼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내법 판사가 이 전문가 자료 삭제에 대해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내법 판사의 의중도 우리가 좀 중요하죠. 이 판사가 원고 또는 피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관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SEC가 어떤 산업내법 판사와 SEC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었는가. 자, 과거 SEC 같은 경우는 리플 측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자료 공개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언급하면서 이 SEC 요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난 2018년도에도 SEC 내부의 소속 변호사들이 작성한 메모가 있는데, 이 메모에서도 리플의 증권성을 두고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산업내법 판사는 해당 메모에서 변호사들이 리플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지 않았다. 자, 만약 메모가 작성됐을 당시에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판단했다라면 그들은 상응하는 집행 조치에 나섰을 것이다 라면서 SEC의 굉장히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입장을 계속 지적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리플과 SEC에게 합의회의 일정 조율을 하라라는 그런 명령까지 내렸죠. 이 사안은 우리 코인장에 미칠 파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하루라도 빨리 합의로 마무리를 지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SEC가 이 소송에 임하는 자세도 굉장히 좀 불성실했습니다. 이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이 서류 제출 기한을 좀 늦게 제출을 하면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산업내법 판사가 SEC가 답변할 수 있는 그 기한까지 매우 촉박하게 제시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본다면 산업내법 판사는 SEC를 바라보는 입장, 관점이 굉장히 달갑지 않다라는 걸 엿볼 수가 있겠고, 이 내법 판사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플 측에 손을 들어줄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져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 이 소송도 이제 곧 그 끝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 법적 다툼도 좀 끝이 드러나고 있고, 이 리플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목표가가 $5로 현재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 당국의 규제와 시장 침체로 인해서 리플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보고서에서는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리플은 현재 일본에서의 전략적 출시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쿄의 컨설팅 회사인 해시키 DX와 협력하면서 일본의 리플레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본의 최대 금융그룹 SBI 홀딩스는 리플의 새로운 검증인으로 취임을 했고, 이는 리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술적 움직임인 것이죠. 자, 그리고 리플은 현재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매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전히 통합 단계에 있는데, 이 통합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 저점의 추세와 고점의 추세가 현재 만나는 수렴 구간을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수렴 구간에 현재 와 있고, 자, 이것이 시장 상황과 일치하게 된다면 엄청난 급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리플의 급등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SEC와의 소송 해결, 그리고 기업 공개, CBDC 통합, 자,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서 리플의 이제 앞으로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우선 4단계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소송이 끝나게 된다면 리플은 $18.57, 그리고 은행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257, 그리고 이 리플의 대형 호재인 IPO 진행을 통해서 $3,740, 그리고 최종적으로 CBDC를 통해서 리플은 장기적으로 $59,800, 거의 $60,000까지 거의 비트코인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력을 갖고 있다는 건데, 자, 이것은 여러분 한 개인의 어떤 분석입니다. 그래서 절대 현혹되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만 자, 리플이 현재 이 소송도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끝이 나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펀더멘털이 한 번에 터지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터지게 되면서 그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멋지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자, 이런 관점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리플은 현재 기술적인 분석에서 가장 큰 코일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37,600%나 폭발하면서 $200까지 폭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애널리스트 제이본 마크스에 따르면 리플이 곧 독자적인 횡보를 볼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시장을 오히려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상 최대 규모의 코일 패턴의 수렴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자, 이것을 대칭 삼각형이라고도 합니다. 이 코일 패턴은 자산 가격이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통합 기간을 의미하는데, 자, 실제 리플이 75,000%나 상승했었던 지난 2017년과 2018년 궤적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차트로 보시면 2013년과 17년 사이에 삼각수렴 패턴이 나타났고, 이 고점의 추세선이 저항선으로 작용됐는데 이것을 강력히 돌파하면서 75,000%, 750배나 급등 흐름이 전개됐었다는 거죠. 자, 이런 삼각수렴 패턴이 현재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렴 구간에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이면서 상방이나 하방으로 폭발하게 되는 자리인 거고, 그 변곡점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소송까지 합의로 원만히 마무리가 된다면, 자, 이런 것들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방향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아직 소송이 끝이 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소송 리스크에 너무나 매몰되다 보면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 12월 22일부터 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 후인 12월 29일부터 자, 이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의 힘을 통해서 저점을 찍었고, 그때부터 해서 고점까지 1160%, 13배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소송 리스크를 안고서도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의 힘을 통해서 13배나 폭등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과거 역사가 또 한번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송 리스크에 매몰돼서는 안 되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 소송도 이제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자, 이 국면은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정말 멋진 급등을 전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미리미리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현재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현재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자, 우리 안전하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잡고서 함께 공략해 들어가실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사인을 제가 카톡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해 드리면, 여러분들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로 010-3500-4332번 010-3500-4332번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를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활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코인홍보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